항공, 여행, 그 다음에 뭐 호텔 뭐 이런 쪽 있죠. 그쪽이 좀 틀림없이 좋을 거다. 철강들은 엄청 불꽃놀이 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시작 안 했어요. 지금은 그냥 올라온 정도예요.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시작은 됐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가지는 않았다. 원자재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원자재 시장이 올라간다는 게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우려가 이제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나 또 반대로 그게 커지고 있다라는 거는 원자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경제 성장의 어떤 기대감이 같이 또 커지는 건데 네. 이 원자재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네.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경제 지표를 이 원자재 가지고 보는 분들도 요즘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게 경제 성장인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뚝 떨어진 거는 네. 이거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달렸던 게 조정을 받는 거라고 보셔야 되고 첫째. 다음에 이 계속 투기적 가수요들이 붙어 있었는데 이 투기적 가수요들은 뭘 보고 움직여요? 그 달러 가치를 보고 움직이잖아요.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생겼네? 그럼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되네? 여기서 빠져나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이게 추세적 하락세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추세적 하락이면 그러면 경기는 꺾인 거예요. 근데 이건 추세적 하락이 아니라 그동안 달려온 게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 첫째, 너무 많이 달렸어요. 그거 조정받는 거고, 그 다음에 투기적인 자금들이 이제 머니무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추세적 하락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불꽃놀이 할 종목에 대해서 지금 댓글창에서 뭐냐 지금 좀 힌트 좀 알려주세요. 저 여러 개 있는데 저 항상 부담스러운 게 네.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저도 모르잖아요. 내일은 그렇죠. 정말 그냥 이거는 신도 그냥 몰라요. 네, 우리 고모님 생각에 그냥 개인적으로 요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의견인 거지. 그걸 믿고 따라하시는 분들이 말씀드리는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니까. 아까 댓글도 있던데. 따라하시는 분들은 그건 본인의 어떤 책임이니까 그냥 우리가 힌트를 갖기 위해서 한 2개 정도만 알려주세요. 제가 그 개별 종목으로 말씀드리긴 힘들고 섹터로 섹터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첫째 제가 요즘 뭐 좋게 보는 게 항공주 좋게 봐요. 항공주? 네, 항공주 지금 문제 생겨가지고 막 지금 자본 잠식이니까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요거 조정을 지금 들어가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조정을 좀 받든지 아니면 지금 자본 잠식되는 애들이 자본 잠식이 되면 기한기금이라고 항공기에 주는 기금인데 그걸 못 받거든요. 네. 지금 자본 잠식 상태를 개선을 해야 이제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뭐 항공주들 중에 적자 누적이 돼서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간 데들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자 후 증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항공이 다시 여행이 재개가 되려면 올해 내는 아주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이후에 상황을 좀 잘 봐가면서 거기에 들어가면 좀 괜찮을 것 같다고 보는 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요즘, 이게 이제 신문 기자들이 하기 좋은 말로 보복 소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요거 여러분들 여기 시청자분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소비가 일어나는 거는요, 이건 보복 소비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소비의 쏠림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얼마 전에 백화점 가격 주가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매출 다 늘고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내가 한 달에 예를 들면 100원을 쓰는데 100원 중에 뭐 30원은 밥 먹는 데 쓰고 뭐 이렇게 쭉 나눠 쓰고 여행 가는 데도 일정 부분 쓰고 영화 보러도 쓰고 그다음에 무슨 뭐 박물관도 가고 이 돌아다니는 데 쓰는 돈이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하나도 못 쓰고 있잖아요. 네. 돈이 계속 남잖아요. 그렇죠. 이 남는 돈을 사람들은 어딘가 써요. 소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소비하자고 태어난 동물이지 저축하라고 태어난 동물이 아니에요. 원래 소비하자고 태어난 건데, 그래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어디 못 쓰고 있고, 근데 그 돈이 쌓여오다 보니까 이참에 나도 샤넬백 하나 사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백화점, 저도 요즘 백화점도 계속 가보는데 백화점 명품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새 물건이 좋은 상품이 없어요. 벌써 다 팔려나가고 나쁜 거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실적이 엄청 좋아졌죠. 그렇죠. 자, 이제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풀려서 이제 마스크 벗고 다 나가서 놀아 이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 전부 다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항공, 여행,
그다음에 뭐 호텔 뭐 이런 쪽 있죠. 그쪽이 좀 틀림없이 좋을 거다. 그래서 좋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 가기 전까지 이런 적자 문제 때문에 구조조정을 거쳐야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아주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면 한 번은 솟구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저는 항공주 쪽을 사실은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고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중에 그 LCC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항공사보는 지금 이미 대한항공 뭐 엄청 좀 튀어 올랐으니까. 저는 저가 항공사를 보는 이유가 사실은 뭐 주가가 지금 싸지도 않아요.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 저가 항공사를 보는 이유는 전 이래서 봐요. 여행에 제가 옛날에 이제 여행 산업에서 공부를 또 한 적이 있어서 경제연구원 출신이라 산업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사실은 공부한 적이 있는데 전체 여행 중에 한 10%인가 20% 정도는 비즈니스 여행, 다음에 유학 이런 거예요. 그 남은 것 중에 또 한 20% 정도는 장거리 여행입니다. 그렇죠. 근데 전체 여행의 60%는 근거리 여행이에요. 전 세계 공통이에요. 근거리 여행이 주말에 갔다 오기 좋잖아요. 장거리 여행은 그러니까 코로나 마스크 벗고 놀러 다니라고 해도 장거리 여행을 가려면 뭐 예를 들면 뭐 파리 한 달 살기, 무슨 뭐 런던 한 달 살기 이거 하려면은요 회사에서 휴가 받아야 되고 뭐 복잡해요. 그래서 그걸 못 가거든. 그런 사람이 여행을 가고 싶고 그러면 보통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거리 이내. 제 동남아 쪽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일본, 중국, 동남아 이게 다 들어오거든요. 그 정도가 주말에 갔다 오기가 좋은 거리고 이거는 쉽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여행 수요가 집중될 거예요. 근데 그거야 제일 강한 게 LCC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뭐 감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 하나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거는 이 원자재하고 관련된 쪽으로 저는 사실은 봐요. 불꽃놀이 터질 곳들을. 뭐 전기동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리 쪽을 보시나요? 구리 쪽도 좋고요. 다음에 철광석 쪽도 좋고. 근데 저는 원자재 자체에 대한 투자는 별로 좋게 안 보고요. 지금 이미 투자하고 계신 철강 쪽. 그렇죠. 그런 거죠. 철강주 쪽에서 터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철강주도 터진다고 보고, 다음에 뭐 구리를 갖다가 재련하는 이런 쪽도 터질 거라고 보고. 근데 제가 다른 데 공부를 별로 많이 안 해서 개별 주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쪽이 지금 많이 왔는데요. 여기 불꽃놀이 터지진 않았어요, 아직. 더 갑니다. 왜냐면 생각에 철강주는 엄청 불꽃놀이 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시작 안 했어요. 지금은 그냥 올라온 정도예요. 올라온 정도고 철강주나 구리나 다 똑같은데요. 어차피 다 산업재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구리를 더 좋게 보기는 해요. 구리는 앞으로 전기차 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구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납니다. 전기차로 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풍력 발전을 설치해도 구리고 모든 게 다 구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구리가 사실은 철광석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런 점에서는 좋고 뭐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 구리도 따라 좋아지고 그런 거라서 좋은데 전 철광석이나 이런 거를 놓고 보면 구리보다 조금은 좀 못할 수는 있는데 보면 세계 각국이요 이런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나오면은요 다 인프라 투자를 합니다. 미국도 인프라 투자 지금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건설업 살리려고 난리잖아요. 우리도 민간 건설 살리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유럽 안 하겠어요? 유럽도 하고. 지금 인도가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는데 인도도 코로나 끝나면 곧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의 철강 수요는 지금 뭐 올해 한 15%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게 한 2, 3년 간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럼 2, 3년 가면 내년 22년, 23년 이때까지는 계속 간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가 누르진 않아요. 정상적으로 가는 건. 투기적 가수요를 막자는 것 뿐이지, 전부 다 지금. 그걸 정상적으로는 누르지 않고요. 그래서 과거 기록을 보시면 2004년쯤부터 한번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약했고,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갑니다. 2008년까지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서프라임 맞고 뚝 떨어졌는데, 서프라임 맞고 위기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이 대대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경기를 끌어올립니다. 그때 우리 돈으로 400조 원인가에 해당하는 정도로 쏟아부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그때만 해도 원자재 먹는 하마였거든요.
다 빨아먹었거든요, 중국이. 근데 중국이 거기다 이게 대폭적으로 투자를 늘리니까 그때부터 철광석 가격이나 구리 가격 이런 게 반등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언제까지 2011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3년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한 3년 정도 더 간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 그런데 그런 쪽들이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확 늘어났는데 공급이 확 늘릴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뭐 고로구 뭐 아니면 구리구 간에 이거 용광로 갖다 놓고 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용광로 하나 짓는데 3년 걸려요. 공급이 대응을 못하는 동네예요, 여기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이렇게 경제학의 수급 공성을 보면 공급이 똑바로 서 있어요. 근데 수요가 이렇게 있다가 이게 수요가 바깥으로 갑니다. 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수직으로 올라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런 쪽에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시작은 됐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쪽을 좀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다 까면 안 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비철금속 쪽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것도 이제 구리도 그렇고요. 네. 근데 지금 하나 딱 드는 궁금증이 이 불꽃이 터진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종목이 이거는 지금 가격에서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고 하느님도 모르고 신도 모르고 다 모르고요. 거래가 그냥 진짜 삼성전자 거래 달라붙듯이 지금 HM 요즘 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흠이라고 그래요? 네. 영어로 치면 HMM 써놓으면 흠이잖아요, 그게. 현대 HMM 거래 달라붙듯이 달라붙어가지고 주가가 막 스파이크로 쳐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정말 불꽃처럼 터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불꽃이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옛날에 전광판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전광판 다 거기 가서 그거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래가 안 터진 종목은 전광판이 이게 숫자가 안 바뀌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거래가 터진 종목은 그냥 계속 바뀝니다. 이게 전광판에서. 그러니까 불꽃 터진 것처럼 가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던 것은 삼성전자 한번 터졌고 흠이 터졌고 앞으로 몇 개 더 터져요. 옛날에 2011년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 중국이 끌던 시장이거든요. 중국이 끌어가던 시장이고 미래에셋의 인사이트 펀드였던가요? 뭐 이렇게 대박을 치던 시대인데 그때 보시면 뭐뭐 터졌어요. 그때 터진 게 조선주 다 터졌죠. 조선주 다 터졌어요. 제가 현대미포조선 12,000원에 사가지고 간다 그래서 12,000원에 사가지고 있다가 계속 현대 그룹 구조조정하는 바람에 현대미포조선도 주가가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하고 손절하고 팔고 나왔더니 44만 원 갔었죠, 그거. 현대중공업 50몇만 원 갔었죠. 그때 대박 한번 터졌죠. 그 다음에 OCI. 그쵸. OCI는 태양광 OCI. 정말 OCI하고 또 패노션도 엄청 올랐죠. OCI하고 패노션은 별명이 국민 작전주였었어요. 그게 무지하게 텄죠. 그것만 터졌나요? 현대상선 좋았죠. 이런 쪽들이 전부 다 좋았거든요. 그때 무지하게 좋았던 시절이고 그때 포스코도 75만 원을 갔어요. 네. 지금 40만 원도 안 와 있잖아요. 근데 철광석 가격을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비교를 해보시면 그때 철광석 가격이 얼마 갔느냐? 톤당 193달러였어요. 그게 맥스 최고 피크가 그거였어요. 지금 200달러대에 놀잖아요. 이거보다 좀 더 갈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주가는 그때 76만 원 찍었는데 지금 30몇만 원. 네. 아직 갈 길 멀었죠. 그러면 그래도 자꾸 궁금한 게 우리가 보통 그냥 근데 잠깐만 이게 죄송한데 말 끊어서 이 대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가버리네 오늘. 그러니까 왜냐면 더 궁금한 게 있으니까. 네네네. 아니 이게 우리 보통 10배거라고 하잖아요. 10배 상승할 수 있는 주식. 이게 정말 인생에 한번 만나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데 불꽃이 터진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그냥 10배거 종목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죠. 그래요? 물론 가격도 튀는데 이게 이제 저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그 전 저점 대비 HMM이 옛날 전 저점 대비 15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3,000원 대비 15배. 근데 그렇죠. 사람들이 HMM이 간다는 거를 눈치를 챘을 때는 벌써 10,000원, 20,000원 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4배 뭐 이런 게 터지는 거고요. 근데 4배만 터져도 그게 어디예요. 그렇죠. 그리고 10배 터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전 그런 분도 봤어요. 10배가 아니라 몇십 배 터진 분도 봤는데
옛날에 아모레퍼시픽 갈 때 중국 때문에. 이게 뭐 제 친구가 객장에서 브로커를 하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알게 됐는데, 어떤 아줌마인데, 그 남편분이 이제 이게 영감 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뭐 여러 가지 줬는데, 이 아주머니가 다른 거는 다 정리를 했는데, 이게 그 아저씨를 너무 사랑하셨나 봐. 네. 그래서 남겨진 유품 중에 요거 하나는 그냥 남겨 갖고 있고 싶다라고 한 게 아모레퍼시픽이었던 거예요. 아. 근데 그게 그때 주가가 뭐 한 몇만 원 안 할 때예요. 400만 원 갔잖아요, 그거. 엄청나군요. 근데 300만 원인가 되는 날 300만 원 갔나 400만 원 갔나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 터진 거예요, 이게. 100배. 3만 원이었으면 100배 터진 거예요. 그날 아줌마가 오더니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갔대요. 매매 거래도 할 줄 모르는 아줌마예요. 팔아가지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운이 좋으면 터지고.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한 서너 배는 터져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섹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종목을 얘기 안 하시니까 섹터만 하나 더 얘기해 주세요. 원래 그 도둑놈 심보로 살아야 잘 사는 거라고. 지금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자꾸 지금 이게 지금 질문을 올리시는 모양이죠. 하나 더 얘기해 달라고. 아니 올리시는 거는 종목을 알려달라고. 아니, 종목까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겠어요. 네, 종목은 제가 나중에 방송 끝나고 좀. 요거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저는 주식은 우리가 다 뭐 경영학 배워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경제학 배워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주식은 인문학이에요. 절대로 인문학인데 주식은 경영학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뭐 퍼 모른다고 주식 못하는 거 아니에요. PBR 모른다고 못하는 거 아니고 물론 뭐 경기 뭐 선행지수 이렇게 공부해서 잘하면 더 좋죠. 네. 근데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식 잘 못해요. 주식은 합리적이면은 잘 안 되더라고. 네, 주식은 인문학인데 아주 우연히 운 좋게 맞아서 뭐 10배 터지는 걸 만나는 경우들도 물론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계산을 해서 주식으로 돈을 버시려고 그러면 사람들의 행동 심리를 아시면 돼요. 맞아요. 네. 이게 돈도요, 똑같아요. 결국은 앞단에서 소비가 일어나야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건데, 소비가 일어나기 전에 주식은 먼저 반응을 해야 되니까 의사결정은 여기서 하고 이 실적이 나오길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사결정을 하려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 그러려면 상상력이에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돈을 쓸까? 이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이 끝나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돈을 쓸까? 돈을 많이 써서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게 10배 터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서 돈을 쓰고 있는지 이게 6달 후의 일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6달 선반영한다고 보면 지금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상을 하셔서 어떤 종목이 이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몰려서 쓰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제가 참 아까 말씀드리다 말씀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이제 소비 쏠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소비주로 많이 가고 있죠. 이쪽에 소비가 쏠렸는데 이 쏠린 소비가 어디로 몰려갈 거냐. 그리고 이거 마스크를 벗으면 그때서 보복 소비가 나옵니다. 뭐냐면 저축해놨던 거를 소비하는 거. 네. 그러면 이거는 소비 쏠림하고 보복 소비가 합쳐지거든요. 그렇죠. 무지하게 대박이 터지겠죠. 근데 지금부터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스크 벗으면 난 뭐 하고 싶을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뭐를 하고 싶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답은 거기에 있어요. 마스크 벗는다고 예를 들면 지금 돈 남으니까 소비 쏠림으로 가서 TV 바꾸고 냉장고 바꾸고 다 그렇죠. 바꿨잖아요.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하고 다 바꿨죠. LG전자 실적 무지하게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나가 돌아다닐 수 있게 돼도 가서 텔레비 바꿀까요? 이미 텔레비 바꿨는데 뭘 또 바꿔요? 그렇죠. 이미 바꿨는데 이제 집안에 있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쓸 수 있는 종목이 나오겠죠. 나가서 돌아다니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로 사실은 뭐 항공, 여행, 호텔 뭐 이런 쪽을 말씀을 드린 건데 항공주나 이런 걸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거 말고도 다른 데 가서 또 쓸 데가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이건 주식이 없긴 한데 제가 20대라면 이거 풀리면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고 술 마시고 놀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건 주식이 없는데 지금 못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 몰려가겠죠.
그러면 나이트클럽이 주식이면 그 주가는 폭등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관점으로 놓고 보면, 뭐 전반적으로 괜찮겠다. 그런 쪽이. 거기 어딘지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사실 이건 좀 부담이 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요거 제한 사항은 하나 제한이 있는 건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상상이고 지금 이쪽은 보질 않고 있는데 카지노 업종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식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원래 우리 카지노는 강원랜드 말고 외국인 상대잖아요. 네, 외국인. 근데 중국 사람들이 하나도 못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걔네들도 여행 자유가 되는 순간 가까운 데부터 가야 돼요. 먼데 못 가요. 그렇죠. 한국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카지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카지노가 좋아지겠죠. 다만 요거는 전 이것 때문에 카지노를 추천을 사실은 별로 안 하긴 하는데 뭐냐면 아직 한한령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쪽을 보진 않는데 제가 뭐 카지노 주식 몇 개 저도 저기 그 관심 정보에 올려놓고 보고는 있는데 가격은 별로 움직이진 않았더라고요 아직. 그래서 뭐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뭐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근데 항상 그거는 한한령 문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뭐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또 미중 갈등 문제가 있고 네. 또 그 틈새에 낀 우리 그럼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예, 주식이라고 하는 건 정말 하는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는 거라 이거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렇죠.